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적한 마을에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뼈를 흔드는 듯한 소리였지만 곧 그것이 무언가 더 기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농부는 용기를 내어 캄캄한 밤중에 집을 나섭니다. 숲속의 밤은 은밀하고 고요했으며 젊은 농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옛날 이야기처럼 노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으나 그녀의 머리에는 끔찍하고도 기괴한 장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해골이었습니다. 그 해골은 눈부시게 하얀 빛을 발하며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으스스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해골을 머리에서 내려놓았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번졌습니다. 해골이 내려지자마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에서 은백색으로 변하며 꼬리가 9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9꼬리의 베겨오는 그 농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으며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농부는 마을 노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여우가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노인들의 경고를 되새기며 여우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말에 속지 않겠어. 너의 진짜 모습을 이미 알고 있으니 나를 유혹하려 해도 소용없다. 백여우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그의 거절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 같은 빛이 번뜩이며 그녀의 몸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여우는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는 이제 농부를 해치려는 듯 그의 집안 묘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마을 전체로 그녀의 분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원성을 높였지만 백여우는 더욱 기승을 부려 이번에는 마을의 아총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총은 영유아들이 묻힌 곳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점점 농부에게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과 백여우에 계속되는 화풀이에 대처하기 위해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로 백여우를 달래고 그의 횡포를 멈추게 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주며 그 부적에는 백여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달빛조차 숲속에 짙은 안개에 갇혀 바깥 세상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나무들이 속삭이듯 서로를 스치며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든 부적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받은 주문을 입술이 마르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발을 내딛자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고 주위는 신비로운 빛으로 어렴풋이 밝혀졌습니다. 농부는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백여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푸른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농부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겨우의 눈빛은 깊고도 서늘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그 눈동자 속에 얼음처럼 깔려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농부를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혹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적인 기운은 숲의 모든 생명체마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그녀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높이 들고 노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외쳤습니다. 천년의 고독을 깨고 진정한 모습을 되찾으라. 그 순간 숲은 고요를 잃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잎들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두운 하늘에서는 먼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주문을 외치는 순간 배겨우의 몸 주변에 서리 같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차 형체를 잃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안개는 빽빽한 연기로 변했습니다. 연기는 마치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듯 격렬하게 몰아쳤고 배겨우의 신음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비명은 밤 공기를 찢고 주위를 더욱 어둡고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위험하고 강력한 배겨우가 아닌 한 무력하고 외로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긴 눈물이 무성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애처롭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난 듯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하고 경계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앞에 서 있는 소녀를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가며 부적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아무런 위협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고 그 말에 소녀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농부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수많은 세월 동안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숲에서 사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강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 저는 배겨우로 변해버렸고 오랜 세월 동안 제 진짜 모습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때때로 그녀는 슬픈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변한 이후로 숲은 제게 안식처가 아닌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소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소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농부와 소녀는 함께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녀를 경계했지만 농부가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그녀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는 농부와 함께 마을의 일원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전설처럼 마을 곳곳에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